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1500년 전 가야 역사를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는 함안군 마리산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 실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올해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해 완성도 검사까지 통과했는데요. 앞으로도 청신호가 예상되는 몇 가지 과정 중 가장 근접한 현장 실시 준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분석해보죠. 관계자 두 분 모셨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을 연구하고 있는 함안군 가야사 담당관실 가야사 담당 조신규 팀장, 함안군이 지역구인 경남도의회 장종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도 함안이 고향이라서 어렸을 적부터 마리산 고분군에 자주 갔습니다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마리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소감이 좀 남다르시죠? 사실 오늘 제가 함안에서 오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방송에 제가 자주 나가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보통 내년 선거에 대한 얘기나 그리고 또 정쟁이 굉장히 세게 있는 네. 그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 방송에 자주 나갔었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경남 방송에서 불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그 우리 함안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서 지금 가야 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저한테도 아라공원이라는 그 마리산 고분군이라는 데가 추억도 많은 장소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신규 팀장님이 오늘 또 같이 오셨는데 네, 우리 네. 조신규 팀장님은 전 문화재 총장인 정재숙 청장님이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또 학예 연구사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노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 저는 충실한 조연의 역할을 잘하고자 오늘 방송의 기거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진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해 9월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 유네스코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완성도 검토를 거쳐서 현재는 실사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실사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 실사가 기존에는 9월에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연기가 좀 됐습니다. 10월로 연기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별다른 이유가 있기보다는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항공편이라든지 또는 백신 접종 등의 이유들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는 꼭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자, 듣기로는 현지 실사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여부를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유산 등재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은 우선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 OUV가 먼저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등재 신청서 기술 당시에 OUV는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되고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현재 남아있는 현지 실사에서는 그런 OUV를 가진 유산이 어떻게 보호가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마리산 고분군도 현장 실사 준비를 마쳤을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장 실사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현장 실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분군 경관,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한 고분군 관리 체계 마련, 그리고 탐방을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탐방할 수 있는 탐방 안내 시스템 구축, 이 세 개의 부분으로 크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앱과 관련된 어떤 개발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지난해 저희 함안군에서는 마리산 고분군 탐방 안내 시스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 앱의 기능은 언제든지 누구시든지 특히나 이런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시대에 공간적 제약 또는 인원적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깔아서 마리산 고분군에 방문하시면은 자세한 고분군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등 아주 재미있게 고분군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실내의 박물관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고분군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기능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자, 의원님, 이 정도 준비라면 통과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목표가 우리 그 마리산 고분군을 비롯해서 그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한번 재조명을 받자라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뭐 조신규 팀장도 정말 지역에서 노고가 많으시지만은 이게 십수년 전부터 네. 이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온 걸로 지금 저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2018년도에 우리 한국의 갯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절차에 대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등재를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리산 고분군의 가치가 높기 때문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시대 고분군과 비교를 했을 때 마리산 고분군은 어떤 특징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야 고분군은 7개 고분군입니다. 그 7개 고분군 모두가 다 가야 고분군으로서 매우 뛰어난 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마리산 고분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마리산 고분군은 그 7개 고분군 중에서 가장 오랜 시기 동안 조용된 고분군입니다. 네. 가야가 기본 존속했던 것이 1세기부터 6세기 무렵까지 존속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리산 고분군은 그 전 시기에 걸쳐서 고분이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가야 고분군의 묘제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널무덤에서 덧널무덤, 그리고 돌덧널, 돌방무덤으로 변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고분군에서는 이게 일부분만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이런 가야 고분의 변천 전체가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마리산 고분군이 이 가야 고분의 변천 양상을 전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관 부분에서도 다른 그 고분과 좀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다르다기보다는 이 마리산 고분군은 역시나 경관적인 부분에서 다 가야 고분군들은 기본적으로 구릉이나 산지의 정상부에 고분을 사용함으로써 고분을 더 크게 네.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조형을 했고, 또 그에 따라 그런 경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산 고분군은 여러 가야 고분 중에서도 그러한 경관적 특성이 가장 잘 보여지고 반영된 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나 또 함안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고분군 조사에도 또 심혈을 기울여 왔죠. 13호분 재발굴 조사 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성과도 좀 있었죠. 네, 2018년 저희가 마리산 13호분 발굴 조사를 했었고, 아까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게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집입니다. 네. 2018년에 사실 이 발굴 조사된 이 마리산 13호분은 사실 첫 번째 발굴된 고분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18년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네.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처음 발굴이 됐는데, 그 발굴에 대한 기록이나 정보들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분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고분 정비를 목적으로 조사를 다시 100년 만에 다시 발굴을 하게 되었고, 네. 거기서 또 매우 좋은 성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그 정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그해 12월에 그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정진수 청장님이 방문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아마 2018년 문화계 10대 뉴스에도 포함이 되는 등 아주 획기적인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조사와 발굴 또 연구는 전문가가 물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 보존을 위해서는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또 있어야 할 텐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보면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정부의 100대 과제로 가야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이었나요? 그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역사문화권 그 정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제 흔히 사실은 이제 가야사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야, 그 가야사만 있냐? 마한 변환도 네. 있다. 그래가지고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됐고 네. 그 법에 이제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돼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우리 가야 문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사적에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야 문화재는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게 전체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화재들을 하루속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고분 전시관도 새롭게 구축을 하고 그다음 박물관 리모델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함안군은 정말로 학예 연구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안군이 지금 이 경남에서도 그렇고 전국 전체에서 보면요. 네. 함안군이 가야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네. 이 정도 규모 되면은 우리 함안군도 학예 연구관 제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의원이신 장종화 의원께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군의 행정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군수님 만날 때마다 네. 그 이제 학예연구사의 충원과 네. 그리고 학예연구사에 대한 좀 승격에 대해서 좀 교훈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지금 시점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가치를 좀 알리는 일일 텐데 이 홍보와 관련해서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계유산 등재 초기부터 주민 수호단이라든지 주민 지킴이든지 해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야고분군 등재 추진단과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등재 이후에도 이런 활동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도의회에서 그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가야사 복원 사업은 그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야사 관련해 가지고 가야 고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이 대중들이 보시기에 하마나 한번 가봐야겠다, 마리산 고분군 한번 가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홍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각계각층의 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가야 고분군 안에 포함되는 남원 가야 고분군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이 남원 가야 고분을 기문으로 표시한 것을 두고 일제의 명칭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등재 신청 자체를 좀 철회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경남 시민단체에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보십니까? 실제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고 계신 시민단체 분들, 그분들께서 지난 주말에 그 학술 토론을 서울에서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어저께 경남도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남원의 그 고분군을 기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학술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기문이라는 표현 자체의 근거를 일본석이라는 책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상식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시일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왜 이 문제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쑥 나타났는가 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분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기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근거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합천에 이제 가야 고분군을 다라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게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임나 일부무선 그리고 정환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견 수렴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문화재청과 남원시가 이 용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학술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 결정을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요. 이분들도 지금 가야 고분군에 관련해서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이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이제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고대사라는 게 우리 한반도의 고대사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제 문화재청과 남원시가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합천군의 다라국이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네.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유네스코 등재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네. 그렇게 뭐 이게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등재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게 차후에 역사 논쟁이나 뭐 이런 걸로 번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등재 전에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등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민들께 바라는 점 혹시 뭐 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이제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게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년 7월 정도면은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사실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지역에 뭐가 좋길래 이걸 등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역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그 변화의 원동력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복제가 되고 재생산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우리 지역만이 가진 고유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이런 문화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고 지켜나가는 입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네. 말씀처럼 뭐 갑작스러운 하만의 변화는 생기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하만을 좀 기대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우리 함안군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함안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함안이라고 그러면 함양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리산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조신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 문화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고 함안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함안은 거쳐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함안을 머물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함안군이 좀 더 알려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안군에서 머물고 하룻밤 주무시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가 지난 이후에요. 알겠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7월쯤에 결정이 될 텐데 아무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